꼭 해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허위 표시가.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착오는 다르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 표시한 사람이 모른다. 그게 착오죠. 자, 백구조는 조문 이렇게 돼 있죠.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착오가 아닙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 그냥 과실도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한다. 자,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착오다 그랬죠. 자, 그럼 내용 간단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거를 말한다. 예, 갑이 A 물건을 개당 1,000원에 1,000개를 살 생각으로 을에게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개당 1,000원 곱하기 1,000개라고 해야 되는데 개당 10,000원으로 표시했어요. 깜빡해서. 의사는 1,000원, 표시는 10,000원. 모르고 자신의 의사 1,000원과 표시 10,000원이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전형적인 착오가 됩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 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해석입니다. 다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떤 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거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가 다 다시 자세히 올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나? 자,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에서 핵심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주관적 요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 판례죠.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것들을 암기를 좀 해주셔요. 아닌 거. 시가를 착오하거나 면적을 착오하거나 내가 산 땅의 지분이 부족하거나 소유자를 착각하거나 가압류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각하거나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타 채무로 착각하고 보증을 섰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나오죠. 중대한 과실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 못하죠.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땅을 사면서 그 땅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 4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아요. 그리고 이용했어. 이게 사기입니다. 아, 저놈이 착오에 빠졌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용해 먹는 게 사기야.
따라서 차고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4번 최근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 2번을 봅니다. 뭐 고려청자가 아닌 걸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2번 중개사 말을 믿었다고 돼 있죠. 중개인 말을 믿고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경우와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라고 돼 있죠. 자, 착오가 뭐였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의사는 의사는 아까 이렇게 할까요? 의사는 1,000원, 표시는 10,000원.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즉 1,000원에 동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사가 합치했다죠. 이거 뭐였죠? 오표시 무해죠. 오표시 무해고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계약은 1,000원에 대하여 성립하는 거고요. 당연히 착오 취소 못하죠. 틀렸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을이 착오자 갑의 의사에 동의했다고 돼 있죠. 갑이 1,000원이 의사고 10,000원이 표시인데 을이 갑의 1,000원에 동의한 거예요. 즉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합니다. 그럼 설령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의사 합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죠. 오표시 무해.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요. 3번 대부분이 하천부지인데 경작 가능한 농지로 착각하고 산 경우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 또 오표시 무해죠. 매매 목적물 지번을 100번지인데 100-1번지라고 착각하고 100-1번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의사 합치한 대로 100번지 땅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연적 해석,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결국 1번 지문하고요. 4번 지문은 같은 거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즉 자연적 해석을 적용한 거고 착오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했다는 설명. 공무원이 깜빡하고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착오에 빠졌어요. 요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됩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착오가 될 수 있다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좀 어렵죠? 착오는.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